자, 페이지 37쪽이고요. 자,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수 방정식 이런 것들은 교양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교양으로. 자,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알아야 돼.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가진다. 1차 방정식은 1개의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은 2개의 근을 가지고, 3차 방정식은 3개의 근을 가지고. 됐나? 선생님 뭔가 조금 이상한데요 라고 느끼는 사람 손. 선생님 우리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해가지고 이런 거 있었는데, 자 AX는 얼마 B 됐나? 여기서 X는 얼마 A분의 B. 자 맞다 틀리다 OX. 준석이 OX O. 다현이 빨리 생각해요. O. X 한 명 나왔고, 도현이 X 두 명 나왔고, 2대2입니다. 유나? 오, 왜 저걸 가지고 X가 나오지? 홍윤이? X. 왜 X죠?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우정이 왜 X죠? 그건 부등식이죠. 방정식은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나누기 A를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는 A가 뭐다? 0이 아니면은 X는 얼마? A분의 얼마? B가 되고요. A가 얼마? 0이고 B도 0이면은 0 곱하기 X는 0의 꼴이 되니까 X는 해가 뭐다?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A가 얼마다? 0이고 B가 얼마다? 0이 아니라면은 0 곱하기 X가 얼마? 7 이런 형태잖아. 이거는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죠.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나? 선생님 그러면요 모든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의 근을 가지는데요, 아니 해가 무수히 많잖아요. 이 말이 맞을까요? 빨간 줄 끄는 거 틀릴까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놨는데 당연히 맞아야지. 자, 왜 맞을까라고 하면은, 자, 얘 두 개는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1차 방정식은 1차식은 0의 꼴이 돼야 되잖아요. 차수가 1차 항이 없잖아요. 0 곱하기 x니까. 1차 방정식이 아니다 이거죠. 됐나요? 그런 단어 하나도 조금은 신경을 써줘야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1차 방정식은 한 개의 근을 가집니다.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을 가집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설마 이제는 이거 알겠지. 자, x 빼기 선생님 3의 제곱은 제로. 이거 x는 얼마? 3인데요. 이건 해가 한 개인데요. 뭔가 좀 이상하다. 안 이상한데요 선생님? 이거 맞는데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좋아요. 준석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좋아요. 이상해요. 안 이상한 사람 손. 선생님 나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안 이상한 사람 손. 도현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좋아. 자, 우리는 요거를 x는 3이라고 하지 않고 뭐다? 중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은 좀 말이 좀 너무 억지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x 빼기 3이 얼마? x 빼기 3이 얼마다? 0 해가지고 x는 3 또는 3 해가지고 x는 3. 좀 억지 같은 느낌이 드나요? 약간은? 들 수도 있지, 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 그런데 수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은 일반화를 시킬 겁니다. 일반화를 시킨다는 말은요, 법칙을 만든다 이거죠. 법칙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 건 뭐가 있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어요. x의 제곱 빼기 얼마, 3x 더하기 얼마, 1은 얼마, 제로. 여기에서 두 근의 뭐다? 합. 얼마가 돼? 요거분의 요거에 부호반대 해가지고 얼마? 3이 되죠. 이것도 뒤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은, 자, 두 근의 합이 3인데,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하면은 x의 제곱 빼기 얼마, 6x 더하기 9는 얼마, 제로. 여기서도 이 법칙을 갖다가 동시에 성립을 하려고 일반화를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요것도 뭐야?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돼? 두 근의 합이 얼마다? 6이다. 그러면은 얘 중근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구분해 가지고 막 하는 것 자체가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지를 알아야 돼.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한마디로 간결하게 공식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해가 몇 개다? 두 개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중근도 두 개입니다. 중복되는 것. 중근도 두 개다. 그 정도 언급을 보고요. 어쨌든 요 말은 맞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n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다? n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항등식 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항등식 단원에서도 했고, 그래도 살짝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특정한 경우에만 등호가 성립하는 식, 이 특정한 경우를 푸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다?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고, 그거를 만족하는 x값을 갖다가 방정식의 해 또는 근 됐나? 자, 방정식의 근이라는 말은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얘는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정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되는데 0으로 나누는 것 제외. 생략. 알겠죠? 그지? 요거 방금 선생님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AX는 B, 요 녀석의 해는 0이 아닐 때와 0일 때 나누고요. 0이 아닐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됐나요? 요거는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 함정을 많이 파놓기 때문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내지는 다음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죠? 숫자만 보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문자로 되어 있다. 그때는 항상 뭐다? 최고차항 계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부동식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들어간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방정식을 풀으라라고 합니다. 예제 1번. 자, 풀어볼게요. 요거 a제곱에 얼마 x. 색깔 까만색이네. 파란색으로 갈게요. 자, a제곱에 얼마 x. 얘가 ax 더하기 얼마 a니까 x는 왼쪽 빼기 얼마 ax는 얼마가 돼? a 빼기 1. 그래서 얘가 a로 묶어내니까 a 빼기 1에 얼마 x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a 빼기 1이에요. 그러면은 얘 없어져 가지고 얼마? x는 a분의 1 됐나요? 좋아.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네. 뭔가 좀 유명하다 느꼈지, 그지? 자, 이제 눈치들만 더 빨라져가지고, 왠지 몰라도 틀린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눈치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요거는 첫 번째 뭐다? 요 앞에가 0이 아닐 때, A가 뭐도 아니고, 0도 아니고, A가 뭐도 아닐 때, 1도 아닐 때, 됐나? 요 때는 뭐가 돼? 요 때는 x는 얼마? 양변을 나눌 수 있잖아, 그지? 나눠버리니까 얼마가 돼? a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얼마? 0일 때 a가 0이면 얼마가 돼? 0 곱하기 x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요 때는 해가 없다. 얘가 답이면 이걸 다 적어줘야 됩니다. 해가 없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얼마? a가 얼마? 1일 때 1이면 0 곱하기 x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수히 많잖아요, 그지? x가. 그래서 요 때는 뭐다? 해가 무수히 어떻다? 많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3번 예제 2번 가겠습니다. 자, 요 녀석의 해가 무수히 많대. 자, 형태가 1차 방정식이 아니고 내가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은 1차 방정식의 꼴이라고 붙일게요. 꼴. 형태가 좀 비슷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x 왼쪽 나머지 오른쪽인데 해가 무수히 많다. 0 곱하기 얼마 x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x 요거 있고 요거 넘어오니까 얼마가 돼? 얘가 a 제곱에 빼기 2ax 넘어가니까 얼마? 더하기 얼마? 2a. 그 다음에 빼기 3에 x는 바깥쪽으로 줬고요. x 없는 거는요. a. 얘가 넘어가니까 얼마? 빼기 1 됐나? 그럼 뭐 a 1이겠죠 뭐. a 1 넣으면 얼마가 돼? 0x는 0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얼마? a는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은요. 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은 일단은요. 요것도 우리가 이제 한참을 설명을 많이 한 건데요. 자, 루트 2 a 제곱은 절대값 a 같이 정리하고요. 절대값 a는 a가 양수면 그대로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로 튀어나온다. 그치? 다연아,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라고요? 준수가 뭐라고요? 누나? 그렇지, 부호반대. 자, 마이너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음수가 떠오르는 것도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마이너스는 음수가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부호반대, 네거티브 이런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됐나? 부호반대.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부호반대. 됐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절대값 문제의 기본은요, 구간을 나눠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런데 구간을 나눠 가지고 풀면은 조금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절대값 문제의 몇 가지 팁들, 요령들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요. 자, 절대값이 얼마? 3 빼기 x. 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이거는 바로 바꿉니다. 어떻게? 절대값이 얼마? x 빼기 3으로 바꿔가지고 문자가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게 낫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절대값의 a가 뭐다? 절대값이 얼마? b다. 요 말은 무슨 말이죠? 결론 말해도 되고요. 말로 해도 되고요. 식으로 해도 되고요. 명예회복 합시다. 책 없는 커플 둘이. 명예회복 합시다. 아, 명예회복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준석이 명예회복 합시다. 필요 없어요? 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됐나? A와 B의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부호만 다르다. 서로 부호가 반대다 이 말이에요. 부호가 같거나 부호가 반대다. 그지?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풀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경계가 요렇게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자꾸 시각화를 시켜야 돼. 자, 얘는 영역을 갖다가 요쪽 세 개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뭐다? x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는요, 얘 부호 반대 나오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됐나? 얘도 부호 반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얼마? x 더하기 얼마? 4. 그러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x가 얼마가 돼? 휙 하니까 1이고 x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항상 얘를 갖다가 뭐를 해야 돼? 체크를 해야 됩니다. 1보다 작은 거 맞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해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요 두 번째 구간 요걸 해야 되겠지? 1부터 2까지. 그래서 얼마? 1에서 x까지 2까지 됐나? 얘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고요.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요거를 보고 절대값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 절대값을 보고 영역을 확인한다 생각하는 게 더 빠릅니다. 왜냐면은 문제에 따라 가지고 범위가 여기 아니고요. x가 뭐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얘는 2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됐나? 자, 그러면은 1보다 크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고요. 2보다는 얘가 작으니까 부호 반대로 나오겠네. 그러면은 더하기 2 됐나? 얘가 얼마가 돼? x 더하기 얼마? 4. 요거 없어지고 넘어가니까 x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5가 되나? 맞나요? 바보 같아. 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갑자기 머리가 돌이 된 것 같아.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마이너스 3. 맞죠, 그지? 자, 그러면 요 범위를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죠. 그럼 얘는 해가 아니다, 이거.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세 번째 x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나?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그냥 둘 다 그대로 나오면 되잖아. 그대로 나오니까 바로 이런 거는 바로 계산하는 게 더 낫겠죠. 2x, 그 다음에 빼기에 3은 얼마? x 더하기 4. 그래서 x는 얼마가 돼? 7. 얘는 요거를 갖다가 만족을 하니까 요 답은 얼마가 돼?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얼마?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래서 생략을 할까 했는데 우정이 잠오는 거 아니죠? 잠오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말 자꾸 걸어줄게요. 자, 요거는 지금 설명하는 거를 갖다가 알아듣는 사람은 설명한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구간을 나눠 가지고 푼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됐나? 자,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실근. 자, 실근은요 교점입니다. 교점.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 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구간을 나누는 게 지금 방금 이렇게 했지만 좀 귀찮잖아요. 그지? 귀찮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y는 뭐다? 좀 그래. 자, y는 절대값의 x 더하기 3에 더하기 절대값의 얼마? 2x 빼기 3. 요거하고 y는 얼마? 12. 요 녀석의 교점을 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사실 나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풉니다. 알겠나? 그리고 요거는 여기 앞에 있는 요 개수도 달라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분수도 나오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냥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지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얘는 어차피 1차 두 개를 갖다가 지지고 볶으니까 얘는 직선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선이 꺾이는 지점이 절대값 안이 0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3, 그럼 요거 없어지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절대값이 오니까 얼마?
마이너스 3,9f 꺾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분수 나와서 싫어. 자, 일단 2분의 3 중에 요거 0 됐지, 그지? 2분의 3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2분의 3 더하기 3은 2분의 10인가? 2분의 9. 2분의 9. 맞죠? 2분의 3 더하기 3은 2분의 9. 그 다음에, 잠깐만, 잘못 적었어요. 2분의 얼마? 3, 얼마? 2분의 얼마? 9. 요렇게 지납니다. 됐나? 그래서 스케치를 합니다. 자,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가 마이너스 3, 얼마? 9. 그러면은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 정도 적을게요. 마이너스 3, 얼마? 9 됐나? 그 다음 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얼마? 3, 얼마? 2분의 9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요거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요렇게 내려올 거고 요거는 요렇게 이어질 거고 요쪽 오른쪽에서는요 x, 2x니까 3x니까 요렇게 올라가고 여기에 기울기 m1은 얼마? 3. 여기에 m2는 얼마? 마이너스 3. 나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단가 안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라는 거. 준수가 기울기가 뭐죠? 그렇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자, 기울기 하면은 요 삼각형이 바로 떠오르는 사람 조용히 손 떠올라야 됩니다. 떠올라야 돼. 기울기가 1이고 3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올라야 돼. 그러면은 자, 얘가 2분의 9, 얘가 9잖아, 그지?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찾아야 돼? 12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y는 얼마? 12가 있고 요 교점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기울기의 개념으로 가면은 요렇게인데 9에서 12까지 몇 칸 갔어요? 9에서 12까지 3칸 갔잖아. 3칸 갔으니까 실제로 기울기 요거는 이렇게 기울기지. 이렇게가 요 어차피 요 b가 이거 한 칸 돼야 될 겁니다. 마이너스 3이니까 한 칸 갈 때 3칸이 내려와야 되는 게 기울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의 x좌표는 마이너스 4. 해 한 개 구했네. 해가 두 개 있는 게 바로 보입니다. 그럼 요것도 가자. 분수가 나와서 내가 아까 싫다는 거거든. 분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자유자재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지? 그러면 분수를 가지고 요거 하려고 하니까 귀찮지. 그럼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응용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면은 얘는 가장 오른쪽에 영역이니까 이거 그대로 가면 되겠네. 얼마가 돼? 3x가 얼마? 10이니까 x는 얼마? 4.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순간적인 잔머리가 아닌데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잔머리를 하니까 너무 좀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심지어 예전에 모 학생은 내보고 아주 모욕적인 음파를 냈어. 선생님이 너무 야매로 푸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웃자고 했냐, 이게. 걔도 이제 웃자고 한 거지. 선생님, 이해는 되고 알겠는데요. 이거 좀 뭔가 좀 이제 좀 약간 야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게 수학적 원리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수학을 잘하려면은 태세 전환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풀다가 막히면 다른 아이디어, 풀다가 막히면 다른 아이디어. 심지어 이런 계산이 하기 싫어가지고도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다른 아이디어로 바꿔도 됩니다. 그렇죠? 왜 억지로 분수 계산을 싫어하냐? 이거죠. 근데 이거는 내 개인 취향일 뿐입니다. 그것도 몇 번 얘기했죠. 선생님, 그 생각할 바에 이거 분수 계산 나는 할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아마 보면은 내가 버퍼링 그릴 때가 몇 번 있어요. 버퍼링 그리는 게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데가 몇 개 있거든. 그게 거의 대부분 더하기 빼기 할 때일 겁니다. 실제로 보면. 더하기 빼기 할 때 내가 생각보다 버퍼링이 많이 걸려. 나는 더하기 빼기 계산을 좀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요. 수업할 때.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됐죠? 자, 2차 방정식. 여기도 적어놨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자, 2차 방정식과 방정식의 차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A가 뭐다? 0이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가 0일 때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정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풀이는 당연히 이제 뭐다? 인수분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 같은 거 기억나나요? 판별식. 자, 요 안에 있는 거 요게 판별식. 짝수 공식이네. 요게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D, B제곱 빼기 4AC 혹은 짝수 공식 4분의 D라고 합니다. 4분의 D. 자, 판별식은요, 뭐를 판별한다? 얘는, 실근. 이거 적어줘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내지는 중근, 내지는 서로 다른 두 흑은, 이런 것들 정도
판별하는 거고요. 나머지 뭐 연결은 별 내용 없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 이용은, 이거 너 왜 자꾸 넘어가니? 자, 완전 제곱식 이용은요, 여기 이제 중3 때 막 했고 한데, 수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들도 아마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x 빼기 얼마,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빼기 할게요. 빼기 얼마, 4가 얼마, 0이다. 요거를 풀으라 하면은 그냥 진짜 생각을 안 해. x의 제곱 빼기 얼마, 2x 더하기 얼마, 1 빼기 4니까 이 또 계산 또 잘한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x 빼기 1의 얼마, 제곱은 얼마, 4. x 빼기 1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얼마,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지? 요런 방법이 있다는 거. 자, 요 방법이 뭐냐면은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근해 공식 유도는 말 그대로 참고입니다. 이제 요거를 왜 넣어놨냐면은 한 15년, 10년쯤 된 것 같아. 10년 정도, 10년, 15년 정도 전에 이제 근해 공식 유도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워가지고 나는 내가 기억이 나는 게 나는 어릴 때도 게을렀거든요. 지금도 게을렀지만 어릴 때도 게을러가지고 그 수학 공부하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문제 푸는 건 좋아했어요. 수학 문제를 풀고 이런 거 좀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하는 건 좋아했지만은 앉아가지고 수학 공부 근해 공식 F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H 이런 거 외우는 거는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왜냐면은 뭣도 모를 때다 보니까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중3 때 그러니까 근해 공식 이런 거를 처음 배울 때 안 외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시험 칠 때마다 유도를 내가 풀었어. 그 시험 몇 번 치다 그러니까 문제 몇 번 풀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기는 외워지던데 할 때마다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내가 그 교육 관련 내가 좀 기사를 보고 신문 기사는 아니지 교육 관련 같은 것도 나왔는데 과거 입학생들한테 신입생 그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요거를 갖다가 풀어봐라 근해 공식 유도를 갖다가 이제 시험지를 냈단 말이에요. 얘를 테스트 한다고 이제 냈는데 50% 정도가 못 풀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교명을 말하면 학교의 그 명예에 그게 되니까 그 비업 리얼고라고 치자. 거기서 50%가 못 풀었다. 그럴 수 있지 일반고니까. 평범한 애들 왜냐면 중3 때부터 수포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지? MS고가 뭐 반 이상 못 풀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과거면은 나름대로 수학과 엘리트들 아닌가요? 나는 거기 충격을 많이 받아. 충격을. 왜 이걸 유도를 못하지? 자, 근해 공식 유도하는 게 우리 완전 제곱수용 이완풀이하고 100% 동일한 겁니다. 완전 제곱수 잘 바꾸잖아, 그지? 문자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거를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유도를 해볼 사람은 유도를 해보시고, 이제 두 가지 말이 다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한다. 나는 이제 수학을 조금 더 공부를 진지하게 하고 싶다.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희망적인 얘기를 또 하자면, 뭐, 과거 애들도 다들 못 풀었다던데, 나는 그냥 공식만 외울래 해도 됩니다. 됐죠? 그게 안 해도 됩니다. 있다고 뭐 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요거는 생략을 하고 이제 요거부터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그지? 뭐 근해 공식 넣으면 되니까요. 자, 3번. 자, 3번은 간단하게 자, 얘를 갖다가 구간을 나눈다. 그러지 맙시다. 자,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뭐다? 제곱이나 같은 겁니다.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4, 2, 마이너스 플러스 됐나? 절대값 x 빼기 4에다가 얼마? 절대값 x 플러스 얼마? 2. 얘가 얼마다? 제로. 그러면은 절대값 x는 얼마? 4가 될 수밖에 없죠. 절대값 붙였으니까 음수는 안 나온다 이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x는 얼마가 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제곱이 4.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눈물을 머금고 구간을 나눠줘야 됩니다. x가 뭐보다 클 때, 2분의 1보다 클 때, x가 뭐보다 작을 때, 2분의 1보다 작을 때 나눠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요거 항상 아까 앞에 1차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뭐다? 범위 체크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방금 얘기했죠, 그지? 자, 뭐라고요? 절대값 x의 얼마 제곱 빼기 3배의 절대값 x 빼기 4가 얼마다? 제로. 그런 거 직접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한 건이 1일 때 나머지 건을 구하여라. 자, 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대답하는 시간 1초입니다. 유나야, 한 건이 1일 때 나머지 건은 뭐죠? 유나요? 네. 아, 왜 일로 보냐고. 아,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일로 보는 거. 길을 지금 내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1초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1. 1. 홍윤아. 도연아. 자, 일단은. 자, 보세요. 자, 일단은 건이라는 말 다 끝나간다는 설명드릴게요. 건은요,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그래프 얼마가 돼? 1 더하기 얼마? 2. 건이니까 더하기 얼마? m. 얘가 얼마다? 제로 됐나? 그래서 m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고요.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x 빼기 3이 얼마다? 제로. 3, 1,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x 더하기 3에다가 얼마? x 빼기 1이 얼마다? 제로. 그래서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또는 1 해가지고 다른 거는 마이너스 3이에요. 아니 선생님 이걸 어떻게 1초 만에 해요? 그게 아니고요. 자, 이것도 다시 안 짚어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요게 나와져 있잖아요. 요게 나와져 있잖아. 자, 얘를 안다는 말은요, 우리 건과 개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얼마, 베타는 뭐가 돼? 요거분의 요거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 요거분의 요거 해가지고 얼마가 돼? m이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m을 구해라, 한 건과 다른 건을 구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더 편리하겠다? 당연히 건과 개수의 관계가 더 편리할 겁니다. 개수의 관계. 건과 개수의 관계를 모르겠다. 뒤쪽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들어 넣으시고. 그래도 예전에 한번 들은 게 있잖아요. 그지? 문제를 뒤에 거를 배우고 안 배우고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쉽게 풀려고 해야 돼. 그러면은 한 건이 1이니까 두 건의 합이 얼마야? 얘가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이거 1초 만에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3. 그럼 m도 구해보자. m은 얼마가 돼? m도 마이너스 3이네. 두 건의 곱. 됐나요? 두 건의 곱이 마이너스 3. 그지? 건과 개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 풀 때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가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요. 퇴폐전환 풀다가 복잡하다 싶으면 바꾸고. 이거는 여러 가지 그냥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요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모 선생님이 자기 첫째 애를 갖다가 자기가 직접 가르쳐 가지고 걔가 서울대 조순공학과를 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 애 중학교 때부터 시킨 게 뭐냐면은 모든 문제를 풀이를 3개를 적으라고 시켰어. 풀이를 3개를 적으라고 시켰어.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우리가 아는데, 보통 이제 그게 비효율적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적용을 못 시킵니다. 참고로 걔 동생은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버지가 포기하고 김 선생이 좀 가르쳐 보소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가지고 재수를 했나 삼수를 했나 그러고 지금 뭐 어쨌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고요. b제곱 빼기 얼마 4ac 그 다음에 4분의 d라고 표현하고요. b-제곱 빼기 ac 요거를 갖다 우리는 뭐다? 판별식. 자, 얘는 실근 흑은을 판별한다고 해가지고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뭐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둡시다. 자, 근의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x는 얼마가 돼? 2a분의 얼마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얼마 b제곱 빼기 얼마 4ac 됐나? 그래프 루트 안이 음수면 흑은을 가지는데 요게 성립하려면은 여기 보이는 b에서 i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지? 그래프 얘네들은 전부 뭐다? 실수 개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의 공식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중근은 흡수도 가능하다. 됐나? 정도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실수 개수란 말이 없다.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복소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복소수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했죠? 그렇지. 실수 보수. 누가 말했지? 훅을 끼고 있으니까. 누가 말했는지 이게 그 예전에는 수업을 하면 입모양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막 눈치를 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업이 호흡이 되는데 이게 이 코로나 이후로 무슨 누가 말을 했는데 누가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우정이가 말했나? 그래서 복소수 상등 그런 거를 이용해서 풀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최근에 안 나오니까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보시면 알겠죠, 그지? 자, D가 양수 중간 흑은 가진다. 요것도 이제 뒤쪽에서 계속 나올 건데요. 그래프하고도 같이 나오니까 다시 언급을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나온 김에 또 이제 이번에는 y는 ax의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 자, a는 0이 아닙니다. 자, a 이제 적어주자 정확하게.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2차 함수라고 하죠. 2차 함수. 됐나? 그 다음에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는 제로. 요 녀석의 이름은 뭐다? 2차 방정식입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는 제로. 요 녀석의 똑같잖아. 요 녀석의 이름은 얼마가 돼? 요 녀석의 이름은 2차 부등식입니다. 됐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뭐다? 그래프를 그려서 뭐가 된다? 시각화가 된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려면 뭐가 돼? y 대신에 0을 갖다가 대입을 해야 돼. y0 대입했을 때 x값은요, 다른 말로 x절편이라고 합니다. 그지? 그래서 x절편이 뭐다? x절편이 곧 뭐가 된다? x절편이 곧 실근이 됩니다. 그래서 실근은 x절편, x절편은 실근. 이런 연결고리들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우리 다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얘가 뭐다? ax 더하기 얼마, by 더하기 얼마. 중학교 2학년 때로 들어갔단 말은 모든 학생들이 그냥 물어보면은 한 1, 2주 이내로 다 대답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돼? a 다시 얼마, x 더하기 얼마, b 다시 y 더하기 얼마, c 다시는 얼마, 제로 됐나? 자, 점을 지난다. 무슨 말이죠? 점을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이라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뭐다? 여기에 대입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성립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특히 요 점은 요 특수한 점이지.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하고. 자, 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교점이라고 하고, 교점은 이 연립 방정식의 뭐와 같다? 근이라고 합니다. 근. 됐나? 그런데 이제 용어를 조금만 더 붙입시다. 자, 교점은 근보다는 뭐다? 실근이라고 갑시다. 실근. 실수인 것. 됐나? 그래프로 그려진다는 말은요, 실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요것도 그냥 교양으로 지나가다가 살짝 교양을 얘기하자면은, 복소수도 사실은 그래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XY 좌표계가 아니고 복수호 평면에 별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생략. 됐나요? 자, 그 정도 언급을 하고. 정확하게는 교점 X좌표입니다.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그렇지만은 교점 X좌표. 자, 그러면은, 자, 그래프에서의 실근, 흑은의 열미, 실근은 뭐다? 만난다? 교점이 실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요런 이차함수, 요런 직선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 교점도 뭐다? 실근이 됩니다. 어떤 실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얘를 ax의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라고 하고, 얘는 mx 더하기 얼마, n, y는 됐나? 그러면은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얼마, n. 요 녀석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 구할 때도 뭐다? 판별식을 이용을 한다. 됐죠? 자, 168번 예제 1번입니다. 자, 보자. 자, 요 녀석이 뭐다?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범위를 구해라. 자, 얘는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 양수. 얘는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 0. 얘는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 음수 돼야 됩니다. 자, 조금의 주의사항. 실제로 시험 칠 때 주의사항. 자, 요 2차 방정식이 뭐를 가진다? 두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은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이나 0보다 커야 된다. 됐나? 홍윤아 맞나요? 0보다 크다. 두 실근 가진다. 맞아요. 우정아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크거나 같다. 그렇지. 자, 크거나 같다. 됐나? 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 두 실근은 뭐를 포함을 한다? 중근을 갖다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여기 좀 중복되는 것도 실근, 중복되는 실근도 실근입니다. 됐나? 요거는 뭐 요거지. 요 내용은 지금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수능 범위는 고일 과정의 수능 범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수능 때까지 이거는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압니다. 아무도 안 헷갈립니다. 이제 고2, 고3들은 아무도 안 헷갈리는데. 고1 때 굳이 이거를 틀려가면서 그거를 깨우칠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 깨우치자, 이거는. 알겠죠? 미리 깨우치자. 아까도 오늘 수업할 때 처음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죠? 제일 처음에 그 이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0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정도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요거 3번 해볼게요. 3번.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부동호 모양만 바뀌는 거니까요. 자, 얘는 짝수니까 뭐를 구하자? 4분의 D. 자, 절반의 제곱 얼마가 돼? M의 제곱 빼기 AC. 그러면은 빼기 2배의 얼마? 2M 빼기 1의 얼마? M 플러스 얼마? 3 됐나?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절반의 제곱. 땡큐. 큰일 날 뻔했다. 맞죠, 그지? 2m의 제곱이니까 4m 제곱. 자, 그러면은 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동호를 쓰면 안 되겠네. 자, 4m의 제곱. 자, 이런 것들은 조금 겸손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빼기 2배의 얼마 안에 거 2m의 얼마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니까 더하기 얼마 5m 빼기 얼마 3 됐나? 얘가 음수 될 거고 요렇게 엎어지겠지, 분배하면은. 그러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얼마? 10배의 m 플러스의 6이 얼마다? 음수. 이 앞으로 생략해도 되겠네요. 됐나요? 나머지도 다 풀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지?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k에 관계없이 항상 중건을 가진다. 그러면은 얘는 판별식 t가 0인데 요 녀석이 어디에? k에 관계없이 어디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요 말이죠. 항등식. 자, 그럼 봅시다. 자, 이거 역시 정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얘도 짝수니까 4분의 d 얼마가 되죠? k 빼기 얼마? a의 제곱 빼기 ac. 그럼 갈로 쳐버리고요. a 제곱 앞에 1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a 제곱. 뭐 개수가 1인데 뭘 굳이 갈로를 쳐 부호 반대하면 되지. 빼기 a 제곱 더하기 얼마? b 빼기 1 됐나? 얘가 0이래. 어디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뭐를 구해라 했어? AB의 값을 구해라 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합시다. 자, 항등식의 기본은 뭐죠? 기본은 항등식의 기본은 개수 비교입니다. 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체크를 한다? 수치 대입을 먼저 하는 게 편할 때가 많다, 이 정도. 됐나?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이중 삼중으로 좀 무슨 얘기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얘기.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구해라? 실수 AB의 값을 구합니다. 자,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가지고 볼게요. 자, 일단은 평범한 학생들은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정리 딱 해가지고 K에 대해서 개수 비교, 절대적으로. 됐나? 그런데 이제 내가 어릴 때 많이 했던 실수들이 이런 것들이라고요. 시금방을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렇게 풀기 싫어하고 이제 평범한 풀이가 제일 좋다는 게 이런 걸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수치 대입을 하면요, k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k 대신에 0을 집어넣으니까 a제곱 a제곱 없어지고요. 그러면 얼마? b가 1이 나와요. b가 1이 나왔고, 그러면은 a도 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k 대신에 얼마 넣으려고 하니까 a 구하기가 조금 불편하기도 하네요. 잠깐만. 이거 잘못됐다. K 대신에 0이 아니고요. K 대신에 A를 대입을 하자. K 대신에 A를 대입해야 되죠, 그지? 자, 그래서 얼마? B가 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K 대신에 0 구하면은 A도 구할 수 있잖아요. 0을 집어넣으니까, 또 똑같네, 또 식이. 항등식이네. 그지? 이런 것인데, 요거 하다가 생각보다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실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A제곱이 있잖아요, A제곱. A제곱. 자, 아까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라 했죠? 2개라 했습니다. 그럼 해가 2개가 나오는 건데, 수치 대입을 하면은, 수치 대입은 얘네들이 1차식일 때는 좋겠지만은, 2차식이 되면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도. 그런데 또 이 문제는, 여기 A제곱, A제곱이 2차가 또 아닙니다. 1차라서 수치 대입을 해도 됩니다. 이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논리적인 쪽으로 다 해결이 되어야 빠른 풀이가 가능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자, k제곱 빼기 얼마? 2ak 됐나? 더하기 얼마? a제곱에 빼기 k제곱 빼기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 빼기 1이 얼마다? 0 됐나? 얘가 뭐다? k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은 k 앞에 붙어 있는 거 얘가 얼마가 돼? 0이 되고요. 얘도 얼마가 돼? 0이 되니까 a가 얼마? 0, b가 얼마? 1. 금방 풀잖아요. 실제 푸는 것처럼 풀었어요. 이제. 이걸 또 빼기 k제곱 빼기 a제곱 하기 귀찮게 그냥 쓰면서 지워버렸어요.
그지? 그래서 서술형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죠? 자, 70번 예제 3번. 자, 근을 판별을 해라라고 했는데 판별식을 쓰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실수계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실수계수가 아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판별할까? 얘는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 모르겠다. 자,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은 근의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짝수 공식 a분의 b'1 플러스 i 됐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1 플러스 i의 얼마 제곱 빼기 ac 빼기 얼마 2i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됐나?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i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2i.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네. 계산하니까. 얘는 뭐를 가지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그냥 근의 공식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2차 방정식은 뭐를 가지도록? 실근을 갖도록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는데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왜냐면은 수학이 많이 쉬워졌어요. 엄청나게 쉬워졌어요. 여러분들은 체감을 못하겠지만 엄청나게 분량도 많이 빠지고 많이 쉬워졌습니다. 예전에 비했어. 인정할 수 없죠. 그냥 그 너네보다 한 10년 좀 위에 있는 거기 형들, 누나들, 언니, 오빠들은 수학을 더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 안 한 수포자들도 더 많았다 생각을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고 뭐 특별히 뭐 달랐겠니까 그 자체가 다 똑같았지. 그치? 자,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최근에 잘 안 나온 추세냐면 보자. 자, 얘가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는 판별식을 못 씁니다. 그치?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얘는 복소수 문제라고 했잖아요. 됐나? 그러면 실수부 x의 제곱, x가 실근 가지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2x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에 더하기 얼마 a 됐나? 자, 그 다음에 더하기에 i 있는 거 x 그 다음에 더하기 3 요거에 i 얘가 얼마다? 0 됐나? 얘가 x가 실수니까 이렇게 적은 거라. 그럼 얘가 얼마? 0 집어넣어서 얼마? a를 구하면 되겠죠. 복소수 문제로 바뀌었다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자.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나왔네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자, 3차 방정식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공간이 있으니까. 자,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는 저기는 4차까지 예를 들었지만은 자,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는 0.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를 가진다? 두 개의 근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ax의 세제곱 더하기 얼마, bx의 제곱 더하기 얼마, cx 더하기 얼마, d는 얼마, 0.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의 근을 가집니다. ax의 4제곱 더하기 얼마, bx의 얼마, 세제곱 더하기 얼마, cx의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dx 더하기 얼마, e는 얼마? 0.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몇 개의 근을 가진다? 4개의 근을 가진다. 자, 차수가 뭐냐 하니까 차수.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1개, 2개, 3개, 4개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하나씩 곱하는 거.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얘는 알파, 베타. 없고 없습니다.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얘는 2개씩 곱한 것들. 알파 베타 더하기 얼마, 베타 감마 더하기 얼마, 감마 알파. 얘는 3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 4개는 못 곱합니다. 됐나?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얼마, 델타. 얘는 얼마? 알파 베타 더하기 a 귀찮아. 됐나?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얼마, 알파 베타 델타 더하기 얼마, 베타 감마 델타 들고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나올 겁니다. 자, 얘네들의 원리는요 전부 다 뭐다? a 얼마, x 빼기 얼마, 알파의 얼마,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로 증명이 가능하고요. 부호가 교대로 이런 것들도 내림차순 오름차순 할 때 몇 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다시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다시 플러스 정도.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은 똑같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분의 요거 a분의 b. 얘는 a분의 얼마? 10.
A분의 얼마 B, A분의 얼마 C, A분의 D, A분의 얼마 B, A분의 얼마 C, A분의 D, A분의 얼마 이고요. 자, 여기 보이는 요쪽까지는요, 교육과정 내고요. 요 이후로는 교육과정 바뀌니까 요까지만 제대로 가면 되고요. 아마 시험 범위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은 요까지가 현재 시험 범위가 될 건데 이것도 같이 엎어주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죠? 됐나요? 자, 음수, 마이너스의 의미, 음수가 아니고 요 부호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분의 요거의 부호반대,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의 부호반대,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의 또 부호반대. 이런 식으로 감각의 관계를 갖다가 보면 됩니다. 요거는 2차 방정식 풀이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론적으로 다 적혀 있고요. 두근의 차도 꼭 외울 것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제문 합법 안 해도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건이 나왔다. 근각의 수의 관계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나의 무기를 우리가 장착을 한 겁니다. 됐나요? 자, 두건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거분의 요거의 부호반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얼마? 3이고요. 알파, 베타는 요거분의 요거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두건의 차는요. 두건의 차는 얼마가 돼? 알파 더하기 얼마? 베타의 얼마? 제곱. 제곱 똑같고, 빼기 2 알파, 베타, 빼기 4 알파, 베타 해가지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요거는 계산 생략. 그냥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형태를 딱 보니까 뭐다? 합과곱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럼 얘는 알파 베타로 묶어내니까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 해가지고 역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나? 얘도 보니까 뭐가 돼? 합과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돼?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니까 얼마?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고, 여기 보이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얼마? 베타의 제곱 빼기 얼마? 2 알파 베타.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죠? 됐나요? 자, 2차 방정식의 작성. 자, 요거는, 그렇지. 그냥 한마디로, x의 얼마, 제곱, 빼기 얼마, 합의 얼마, x, 더하기 얼마, 곱. 요거는 얼마, 제로.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얘기.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몇 가지 요령을 갖다가 더 익히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요런 것들을 알아주면은, 좋기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여기 얘기를 할까? 자, 보통 이제 다음 2차 방정식을 주고 난 다음에 뭐다? 새로운 뭐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데 애매한데 자, 일단은 그러면 분류를 할게요. 안 외워도 이거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시간적으로도 단축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우고 익히는 데는 용량의 한계, 습득하는 시간의 한계, 습득이 되어야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됐나? 그 다음에 요것도 안 외워도 되기는 되지만은 3차 방정식까지 가게 되면은 외워두면은 편할 수도 있다. 3차 방정식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말씀들은. 자, 모든 건의 역수, 즉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얘를 갖다가 새로운 근어로 하는 방정식은 fx분의 1을 집어넣은 게 0이다. 참, 예를 들어 가지고 자, x의 세제곱 더하기 얼마, 2x의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3x 더하기 얼마, 4가 얼마, 제로. 이 녀석의 세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하자. 그러면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2차 방정식은 큰 상관이 없는데 3차만 가더라도 이게 강력해집니다. 자, 얘를 갖다가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갖다가 푸신 분들은 종종 봤을 겁니다. 됐나?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야? 세 근의 합 얼마가 돼? 알파분의 1 더하기 얼마, 베타분의 1 더하기 얼마, 감마분의 1 해가지고 이거 정리해가지고 막 풀고요. 그 다음에 얼마? 알파 베타분의 얼마, 1 더하기 얼마, 베타 감마분의 얼마, 1 얘네들을 구해야 된다고요. 감마 알파분의 얼마 1 순환곱의 합 구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분의 얼마 1 얘를 구하는 건데, 요거를 가지고 푸는 것보다 바로 요 녀석을 세분으로 하는 거는 여기에 이게 요건데 4x의 세제곱 더하기 얼마, 3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2x 더하기 1 이런 제로라고 이렇게 바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중간 과정이고요. 자, 개수의 순서를 뭐다? 앞뒤로 바꾼 식이 된다. 이 정도는 알아놓으면 유용할 수도 있다. 유용할 수도 있다. 정도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알면 좋은데 요거까지 하면은 알면 좋기는 한데 굳이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자체가.
됐나요?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두 건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되죠?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알파 베타. 일단은 2차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는요.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여기에서 두 건의 합은 얼마가 돼?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 3배의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니까 합이 12가 되죠. 됐나? 그 다음에 두 건의 곱. 자, 아이고야, 곱. 2 알파 더하기 얼마? 베타에다가 얼마? 2 베타 더하기 얼마? 알파 됐나? 그러면 얘는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 2배의 얼마, 알파의 제곱 더하기 얼마, 베타의 제곱 됐나? 그 다음에 헷갈리게 알파 베타 나오는 거는 여기서 얼마가 돼? 4알파 베타 더하기 얼마, 5배의 알파 베타 됐나요? 그러면은 요거 곱셈 공식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2 곱하기 요거 바로 가자. 16 빼기 얼마?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나? 그 다음에 더하기 5 됐나? 그러면 요거로 계산 한번 해볼까? 14, 28, 28에다가 5 더하니까 33인가요? 그지? 계산이 맞다 믿고.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x의 제곱 합의 부호반대 12x 더하기 얼마? 33은 얼마? 0.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합과 곱을 가지고 들어가면 될 겁니다. 생략. 귀찮아. 밑에 갈게요. 그 대신에.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두 문제를 풀겠습니다. 어떤 거 두 문제 풀까요? 2번, 3번. 2번, 3번. 1번, 2번 풀겠습니다. 1번, 2번. 자, 얘를 세 건으로 하는 거. 자, 요것도 지금 알파 더하기 얼마, 베타가 얼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다? 3이죠.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건의 합은 얼마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은 두 건의 합이 0이네요. 그지? 대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두 건의 곱은요, 알파 빼기 1에다가 얼마? 베타 빼기 1 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의 빼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얼마? 1이고요. 얘가 3이었고, 빼기의 2 더하기 1이니까, 계산을 하니까 2가 됐네요. 그러면은 x의 제곱 합의 부호 반대 필요 없고요. 더하기 2가 얼마다? 0. 만들어졌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두 근으로 하는 거. 얘는 좀 너무 쉬운데? 자, 합은 얼마가 돼? 2분의 1이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요 녀석의 절반은 얼마가 돼? 1 될 거고요. 곱은 얼마가 돼? 곱은 4분의 얼마? 1이 얼마? 알파 베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녀석의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 4분의 얼마? 3이 될 거고. 됐나?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1이고 요거니까 x의 제곱 합의 부호 반대 더하기 곱 얼마 4분의 3은 얼마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뭐 문제에 따라 가지고 최고참 계수는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렇지? 자, 왜 요거 두 개를 하냐? 요거 보자. 요거. 얘 역수지. 얘는 그냥 바로 가자고. 3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얼마? 0. 얘를 거꾸로 읽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시간이 안 걸렸어요. 아까 방금 얘기한 거. 요 정도면은 알아놓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 이거죠. 시간 자체가. 이 정도는 하는 게 괜찮고요. 요거는 안 해도 돼요. 헷갈려서 틀린다니까요. 나중에, 저게 곱하기인지, 곱하기 2분의 1인지, 이런 게 헷갈려서 틀린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요거를 그럼 숙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숙달하는 게 내가 볼 때는 힘들어요. 그지? 그 대신에 요거는 숙달이 좀 되는 것 같잖아. 그지? 역수가 나오면 거꾸로 뒤집는 거. 됐나요? 자, 봅시다. 자, 요 녀석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매우라고 붙일게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얘네들은 실제로 이제 결과를 외우는 것보다 매우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봅니다. 원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말은요, 이상한 기교 같은 거를 이상한 기교 치고 조금 복잡한 기교, 이상한 기교는 없습니다. 다 수학적으로 다 원리 이유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지? 그거는 다 무시하고 거의 초등학교도 치고 초등학교 때는 뭐 문제가 안 나오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거로 다 해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자, 요 녀석의 두 건 알파 베타에 대해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4래요. 일단 됐나? 자, 그래서 요 녀석의 두 건의 합과 곱을 구해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비추하는 풀이. 비추지만은, 뭐, 최후의 수단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할 거야?
그지? 최후의 수단으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비추하는 풀이. 자, 건이 요거니까 합과 곱이니까 fx는 논리적으로 어긋남이 편한 최고차항계수를 모르니까 x의 제곱 빼기 얼마, 합의 얼마, x 더하기 얼마, 곱. 아,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네. 요렇게 잡아놓고 됐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 얼마, x 빼기 2의 얼마 제곱은 제로 됐나?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되겠네. 자, 그런데 그러면 f의 얼마, 3x 빼기 1이라는 녀석은 a의 x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 3x 빼기 1을 집어넣고 빼기 2. 요거 녀석 됐나? 제곱은 얼마? 제로. 그래서 a 얼마, 3x 빼기 3이 얼마가 돼? 제곱이 얼마? 제로니까 요거는 x는 1하고 1이 뭐를 가진다? 중간을 가진다. 그렇게 가는 거. 이거 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두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4라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요 녀석의 두 건이 알파 베타. 자, 건이 뭐라고요? 건이? 건의 정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건이 뭐죠? 홍준아, 건이 뭐죠? 왜 좀 모르는 척 하고 있지? 그건 알잖아. X값. 수학책은 이렇게 나와 있죠. X값에 따라서 방정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게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지? 그때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그지? 너무 좀 딱딱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근이 뭐라고 했죠? 그렇지, 대입하면 성립한다. 아, 대답하다 보면 저렇게 잘하던데. 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지? 공부를 자꾸 하면은 습득이 충분히 돼. 수업 듣고 익히고 대답하는 거 보면 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잖아요. 그지? 그 말은요, f의 얼마, 알파가 얼마다 제로고, 굳이 두 개를 대입할 필요는 없어요. 구조가 또 구조만 보는 게 좋으니까. f의 알파가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의 두 건의 뭐를 구해라? 합과 곱을 구해라는데, 요 녀석의 근도 마찬가지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런데 얘는 알파 베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의 근을 뭐라고 하냐면은 x1, x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f의 얼마? 3배의 x1 빼기 1 됐나? 얘가 얼마가 나온다? 제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은 3배의 x1 빼기 1이 얼마가 돼? 알파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 x1은 알파 더하기 1의 얼마? 나누기 3이 될 거고, x2는 그럼 똑같은 원리로 3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구한다? x1 더하기 얼마? x2와 x1 곱하기 얼마? x2를 구하는 거다 이겁니다. 요 과정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요 풀이의 프로세스를 반드시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됐나요?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요 풀이를 바꿔놓으라고 지금. 알겠죠? 자, 켈레건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유리계수에서는 뭐다? 한 개가 p 더하기 q라면은 나머지는 p 더하기 루트 q라면 나머지는 p 빼기 루트 q. 실수계수일 때는 한 개가 뭐다? p 더하기 qi면은 나머지는 뭐다? p 빼기 qi. 이렇게 가는 것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켈레수는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얘네들은 더하거나 곱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간단해진다. 요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합과 곱, 요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항식, 곱셈공식 인수분해 할 때부터 합과 곱,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수도 합과 곱, 켈레수 합과 곱,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결되는 여러 가지 고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통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부가적인 거, 자, 두 건의 비가 5대 3이래. 그럼 두 건을 5K, 3K. 비례식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식이라 했죠.
그리고 근각의 관계. 뭐 근이니까 얘는 5알파, 3알파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됐나? 한 근이 다른 건보다 3보다 크다. 그러면은 알파고 얼마? 알파 더하기 3 잡으면 되겠죠. 3배다. 알파고 얼마? 3알파. 그는 보통 알파 베타로 많이 잡습니다. 자,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래. 다른 건을 K. 자, 요거는 개수 모양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유리개수라면은 2 빼기 루트 3을 자동으로 가지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잡고 해가지고 복소수 상등 내지는 무리수 상등,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정을 많이 파놓습니다. 이것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 유리개수라고 되어 있다. 그지? 유리수 개수에서 한 근이 얼마? 2 빼기 루트 3이니까 다른 거는 자동으로 뭐가 돼? 2 더하기 루트 3을 해로 가지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요 녀석 AB가 구해지겠네. 자, 마이너스 A가 뭐다? 두 근의 합이죠. 합 얼마가 돼? 4.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두 근의 곱이잖아. 곱은 1이네요. 그지? 합차는 제곱차. 그러면은 AB가 구해졌고, 그 다음 우리는 요거를 풀어야 되겠네. 얼마가 돼? x의 제곱 빼기 얼마? 4x 더하기 얼마? 1은 얼마? 제로에서. 자,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되겠어? 4가 될 거고, 알파 베타가 얼마? 1인데, 알파의 제곱 더하기 얼마? 베타의 제곱을 구해라? 구하면 되겠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실수 개수입니다. 똑같은 문제네요. 한 건이 1 플러스 2하니까 다른 건 자동으로 뭐가 된다? 1 빼기 얼마? 2하게 될 거고, 두 건의 합. A가 얼마가 돼? 2가 될 거고, 두 건의 곱. B는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헛수부 제곱 해가지고, O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헛수부 제곱. 현례 복수 세부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한 건이 얼마? 1 더하기 루트 3이니까 다른 거는 자동으로 얼마가 돼? 1 빼기 얼마? 루트 3이 돼가지고 M을 구한다. 맞나요? 끄떡끄떡하면 안 되죠. 그렇지? 자, 여기에 M이 뭐다? 유리수라는 말이 있다, 없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지금 뭐를 구해라 했어? M을 구해라 했잖아. 맞나? M을 구해라 하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됐나? 사실은 뭐 이것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살피자. 얘를 알고 있잖아. 뭐를 알고 있죠? 두 건의 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건을 1 더하기 루트 3, 다른 거는 그냥 알파라 하지 뭐. 그럼 두 개를 곱하면은 알파 곱하기 얘가 2니까 알파는 얼마? 1 더하기 루트 3분의 얼마? 2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루트 3 빼기 1이 되겠네. 유리화 해가지고 약분하고 정리를 하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돼? 루트 3 빼기 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났네. 여기에서 두 건의 합 얼마? 합이 2m입니다. 두 건의 합 됐나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돼? 2 루트 3이니까 m은 얼마가 돼? 루트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런 것도. 자, 그 다음에 두 건의 b가 얼마다? 5대 3이래. 그럼 요 녀석의 두 건은 얼마라 하자? 5알파 그 다음에 얼마? 3알파라 하자. 뭐를 알고 있죠? 곱을 알고 있네. 그럼 두 건의 곱은요 얼마가 돼? 곱하니까 15의 알파의 제곱이 얼마가 돼? 135고요. 알파의 제곱은 15분의 얼마? 135. 5, 35, 5, 20, 5, 7, 35, 39, 27. 그러면은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녀석의 두 건은 3호 15하고 33은 9가 되든지 또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5하고 얼마? 마이너스 9가 되든지 됐나? 그래가지고 근각의 관계로 m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실제로 풀어보면 됩니다. 자, 여기는 두 건의 차가 얼마다? 두 건의 차가 5라고 했지. 그러면은 한 건은 알파라면 다른 거는 뭐다? 알파 더하기 5. 알파 빼기 5라고 해도 되지만은 빼기보다는 더하기가 좋습니다. 됐나? 뭐를 알고 있죠? 두 건의 합을 알고 있네. 그럼 두 건의 합은 얼마가 돼? 2알파 더하기 5가 얼마가 돼? 3이죠. 그러면은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러면은 두 건을 새로 적어줘. 마이너스 1하고 얼마? 4. 이렇게 적어놓고 나머지 역시 근각의 관계로 K를 구하면 되겠죠. 됐나요? 근각의 관계는 상당히 유용한 거다. 그렇죠? 자,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까지 가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 얘기를 했을 건데 땡큐 유유 있죠. 됐나?
요거로 통합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조금 배우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 먼저 들어갈게요. 자, 실근의 범위. 실근의 범위. 자, 단어 다시 정리하면 합니다. 자, 실근은 뭐라고요? 실근은 교점. 그렇지. 드디어 이제 실수인 건 이런 말이 안 나오네요. 교점. 경우에 따라서는 뭐다? X 절편이 됩니다. 됐나? 실근은 교점 X 절편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는 뭐를 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무엇을 살핀다? X 절편을 살핍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근 사이에 뭔가 있다. 됐나? 그 다음에 두근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됐나? 자, 그러면은 얘는 뭐였다? 얘는 땡큐였습니다. 땡큐. 뭐만 챙기면 된다? 경계값만 챙기면 됩니다. 이건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F에 얼마, 3이 뭐가 나온다? 음수. 이것만 만족하면 되고요. 얘는 눈물을 머금고 세 개를 다 챙겨야 된다. 뭐 챙겨야 된다? 첫 번째 판별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축. X는 축의 방정식 아무나 축의 방정식 2A분의 B의 부호반대. 됐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경계값. 얘를 다 챙겨야 되고요. 내가 뭐 말하려 했는데 까먹었다. 미쳤다가 질문하면서. 생각났다. 자. 요게, 요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건이라는 말이 붙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아까도 얘기를 했죠. 그지? 여기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거에서도 그게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틀리는 거는 억울하지 않는데 이거 막 강조해가지고 틀리는 거는 억울하잖아. 요거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맞다. 요건 억울한 거라고. 요거. 그건 맞출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렇게 틀리지 말자 이거죠. 실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몰라서 조금 어려워서 틀릴 수는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 그건 뭐 모두가 100점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아쉬우면 안 남아야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점수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고 애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은 전부 자기 생각에 10점에서 15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점수 때. 애들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해보면. 근데 참 희한하죠. 그게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실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에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빨라야 됩니다. 공부가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고등학교 공부. 실수 안 하면서 빠르게 풀면서 좀 그렇잖아. 꼼꼼하게 막 사소한 거 다 챙겨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평소에 연습이 많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같은 부호면은 세 가지 조건,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다 이겁니다. 뭐다? 판별식, 그 다음에 축, 그 다음에 뭐다? 경계값이라고 나는 표현을 하는데, 얘가 좀 애매해요. 자, 여기에 들어오면은 요 축이라는 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합하고 연결이 됩니다. 합하고 연결이 됩니다. 대충. 어쨌든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문제 풀면서 가면 돼요. 그냥 다른 부호면은 한 가지 조건, 요것만 줄 거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얘가 몇 가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다른 부호면은 한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가볼게요. 자, 봐요. 자, 요 2차 방정식이 두 건이 모두 뭐다? 양이라고 해요. 두 건이 모두 양수라고 해요. 그럼 얘는 몇 가지를 챙겨야 된다? 세 가지를 챙겨야 된다 했다. 그렇지?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뭐를 기억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다 기억하기는 한계가 있다고요. 실수 같은 걸 안 하려고. 그러면 두 건이 모두 양수니까 당연히 드는 생각이 뭐지? 두 건의 뭐다? 합. 이 얘이잖아요.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첫 번째 조건. 양수니까 두 번째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요? 두 건의 뭐다? 곱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잖아. 맞나? 그러면 두 건의 곱. A 더하기 얼마, 2도 얼마, 양수. 분명히 조건이 3개였는데. 그죠? 분명히 조건이 3개였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뭘까 이거지.
그게 판별식이구나 라고 느껴주면 된다 이거죠. 판별식. 얘는 짝수니까 얼마? 4분의 얼마? D 얼마?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뭐가 나온다? 얘도 양수가 되어야 된다. 됐나? 요거를 갖다가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풀면 됩니다. 자, 맞다, 손! 이렇게 풀면, 같아. 들어가야죠, 같아. 야, 이 판매가, 이게 경호 추가해야 됩니다. 경호 추가해야 됩니다. 다현아, 경호 추가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겠나? 이제 시험,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하면, 어느 순간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 선생님, 저는 저기 경호를 추가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하면 내가 되게 뭐라 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경호를 추가를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경호 추가 안 하기만 해봐요. 아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 이해도 하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근데 저는 실전에서는요, 동호를 추가 안 할 것 같아요. 와, 왜 그러지? 왜 그리 자신감이 없어요? 수학이 그렇게 너네들한테 공포감을 많이 준 거야. 지금까지. 자신감도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수업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 질문 자체가 힌트가 되거든요. 이게 맞지라고 물어보니까, 틀린 게 있나? 한 번 더 보니까 동호가 빠졌잖아. 근데 자연스럽게 시험 칠 때도 동호를 넣어야 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쉽지 않죠. 서로 다른 것이 신경쓰가 안 보잖아. 그죠? 자, 두 권이 모두 똑같은 거고요. 자, 두 권이 모두 서로 다른 부호래. 얘는 뭐만 챙기면 된다? 하나만 챙기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만 챙기면 된다. 하나만 챙기면 된다는 말이요. 결국은 뭐지? 곱이 음수지. 합은 알 수 없잖아. 그지? 두 권의 곱 얼마가 돼? A 더하기 얼마? 2가 뭐가 되면 된다? 음수가 되면 된다 이 말이고요. 사실은 요 말은 요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는 두 권이 서로 다른 부호잖아. 땡큐잖아, 땡큐. 그럼 얘는 우리는 여기서 할 때는 뭐야? F의 0이 음수인데 F의 0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권의 곱을 의미를 합니다. 상수항이니까. 대충 그러려니. 자, 그 다음에 뭐 두 권이 모두 양수다. 그럼 여기에 0이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우리 유유 뭐죠? 판별식 축 경계값이잖아. 그럼 얘가 뭐다? 곱과 연결되어 있고 축이 뭐냐면은 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호의 부분이기 때문에. 부호의 부분이기 때문에 합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서로 다르는 원래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원래 중요한. 이런 데서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자, 얘가 뭐다? 세 가지 조건, 다른 부호면 한 가지 조건. 이것만 기억해도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일일이 다루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지고, 이거는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됐나요?